재활하고 관리를 안 하시면 디스크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습니다. 허리 안 좋으신 분은 수술을 하든 평상시를 하든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는 절대 안 된다. 안녕하세요. 고품격 메디칼 예능 의학정보 채널 심내쇼의 황진호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허리 수술 후 관리를 어떻게 할까? 요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이제 대학에서 나온 이후로는 양방향 내시경 수술만 고집하기 때문에 절개를 많이 하는 수술이라든지 유압술을 하신 분은 조금 다른 얘기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양방향 내시경 수술로 이제 디스크 수술을 하시거나 아니면 협착증 수술을 하신 분은 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제일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허리 수술이 끝나면 이제 다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오해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저는 이제 디스크 수술을 끝내고 나면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활하고 관리를 안 하시면 디스크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들이 또 이제 운동이라는 거하고 스트레칭을 잘 구별 못 하세요. 스트레칭 하면서 운동했다 생각하고 운동했다고 하면서 스트레칭을 한다 이런 게를 잘 구별 못하는 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찌됐든 양방향 내시경을 해서 1cm 구멍을 2개 내지 않습니까? 저희가 쬐기 때문에 씻지를 못해요. 씻지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합니다. 내가 언제 샤워해야 되냐.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운동할 수 있냐. 또는 뭐 이제 언제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를 되게 중요시 여기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 본능이에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딱 나와요. 칼슘 500, 비타민 D 1000. 이게 이제 숫자를 들이면 본능적으로 외우세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3주째 하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떤 시기를 나눈다는 개념은 기본적인 개념이고 그 시기쯤에는 한 10에 9명은 그 목표를 달성하더라라는 뜻이지 이걸 보시고 개념을 갖고 계셔야지 황진호 원장이 뭐 3주 했으니까 3주 만에 난 왜 운동 못해요? 이런 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허리 디스크를 양방향 수술로 제거한 다음에는 이제 보통 우리가 환자분들 쉽게 1기, 2기, 3기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1기는 한 1에서 3주, 2기는 한 4주에서 5주, 그다음에 이제 3기가 보통은 한 7에서 11주, 뭐 이제 보통 이제 한 달로 기준으로 나눠서 전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대충 1개월, 2개월, 3개월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자, 1기는 그냥 첫 3주죠. 첫 3주를 얘기하는 건데 그냥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어찌됐든 이제 양방향 내시경 수술하면 그 안에 있는 걸 헤집어 놓은 거거든요. 결국 물렁뼈죠. 추간판이라고 하는 거를 드쑤셔 놨기 때문에 그게 아무는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지 겉에 있는 상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조금 별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신경근 이동성을 유지한다. 이 개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전하고 독립적인 자가 돌봄을 위한 바른 자세를 유지한다. 이거는 뭐 이 시기에만 필요한 건 아닙니다. 척추로 수술받은 분은 평생을 바른 자세를 유지하셔야죠. 뭐 상처 부위를 관리하죠. 상처 부위를 왜 신경 쓰냐면 이제 결국은 거기서 감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름이 나와서 다시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쓰는데 저의 한 20년 넘는 노하우로 봐서는 생길 놈은 소독해도 생깁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을 안 쓰나 실밥 제거는 보통 이제 정형외과 의사가 교과서적으로는 이제 열흘에서 14일 사이에 실밥을 제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움직이는 곳은 늦게 떼야죠. 왜냐하면 움직이다가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허리 같은 경우는 보조기도 차고 있고 움직임을 덜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술하고 2주 안에 막 허리 구부리면서 막 이렇게 무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열흘째 째도 크게 상처가 벌어지는 경우가 없다. 소독받는 것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 안 쓰거든요. 의사가 추천하는 거는 이제 2일에서 3일에 한 번 정도. 진물 확인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깨끗한 상처는 바짝 말라 있습니다. 이렇게 드라이업 돼 있는데 이제 진물이 나왔다는 거는 약간 꾸덕꾸덕 이상한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열이 좀 난다. 좀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등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자기가. 이건 확인할 길이 솔직히 없어요. 본인이 느끼는 거는 진물이 아니라 열감이다. 미열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술 상처 보호하기라고 해서 얼음찜질하기를 하는데
수술 후에 불편함을 감소하고 운동 후 15분에서 20분간 시행하고 얼음은 징점되지 않는다는데 얼음 찜질이 좋습니다. 상처에 부기를 빠뜨리는 굉장히 좋은데 절대적으로 얼음을 대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야 되냐? 수건에 둘둘 말아야 돼요. 차가운 걸 대는 게 아니라 냉기를 대는 겁니다. 냉기. 자, 그럼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건 뭘까요? 따뜻한 찜질은 안 되는 거죠. 열이 많아지면 혈류가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쳐도 차가운 거, 수술해도 차가운 거지. 뜨거운 거 된 경우에는 급하게 허리에 염자가 생겼을 때 근육을 이완시킬 때만 사용한다. 그 다음에 뭐 바른 자세를 유지한다 얘기해야 하는데 허리 안 좋으신 분은 수술을 하든 평상시를 하든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는 절대 안 된다. 그 허리를 구부리고 싶을 수 있죠. 그럼 뭘 구부려? 고관절 10인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앉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면은 척추 수술 하면은 앉을 때 딱 하나 주의하라고 해요. 뭐냐면 땅바닥에 앉지 마라. 땅바닥에 앉으면 허리는 100% 구부러지게 돼 있습니다. 등받이 있는 의자를 사용해라. 그다음에 소파도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파묻히는 소파, 무릎이 올라가면 이렇게 허리가 꺾이면서 그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디스크 수술을 해서 하지 말라가 아니라 아예 척추가 안 좋은 분은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휴식, 여기 이제 나오죠. 양반다리 금지, 땅바닥에서 이거 하면 안 된다. 책에 있는 얘기는 한 번에 20분 이상 앉아 있지 말아라 이렇게 됐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불가능하거든요. 집에서는 됩니다. 뭐 앉아 있다가 누웠다가 하면 되는데 회사 가가지고 누울 수 있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저 같은 경우는 한 50분 정도 앉았다가 일어나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서기, 걷기 뭐 이런 것들 다 괜찮습니다. 여기 보면 뭐 서 있는 시간을 짧게 하고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게 한다. 맞죠? 구부러지지 않는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고요. 복부를 긴장한 채로 서 있거나 걷는 동안 요추 전방 굴곡을 유지해라. 그리고 복부에 긴장한 채로 한다는 뜻이 뭘까요? 브레이싱 해라. 그 뜻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책을에서. 그 다음에 이제 걷기 운동은 수술 후 조금씩 늘려가 수술 후 2주부터 20-30분간을 시행한다. 이것도 저는 다음 날부터 걸을 수 있을 만큼 걸어라 이런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환자분들이 이제 방사통이나 자골신경통이 있어서 몇 달 동안 못 걸었을 부분들이 수술을 하시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 하시거든요. 걷는 게. 걷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걷고 싶은 만큼 걸으라고 해도 30분씩은 좀 끊어서 걸어라. 토탈에서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눕기하고 수면 자세인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세요. 베개 있죠? 목 경추 베개. 경추 베개를 베시는데 이걸 베냐 마냐를 신경 쓰는데 아무리 이런 바른 자세를 한다 하더라도 첫째는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는 사이에.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이거죠. 무릎을 구부린다는 겁니다. 어떤 자세를 취하든 여기 무릎에다 다 펼쳐요. 이 왼쪽 보면 바르게 눕는 자세도 보면은 무릎 밑에 베개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무릎을 구부리게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4분의 3 엎드려 눕는 자세도 보면은 베개를 깨고 무릎을 구부렸잖아요. 그 옆으로 눕는 자세도 옆으로 베개를 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문제잖아요. 디스크라는 게. 근데 이게 신경이 전선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팽팽해지면 아픈 거예요. 이 다리를 구부리면 얘가 느슨해지잖아요. 그래서 신경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스크를 수술했건 아니건 간에 디스크 있는 분은 이렇게 누워 자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어떤 자세든지 간에 조금 무릎을 구부리는 방향으로 해라.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좋지 않은 자세 뭐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태아 자세는 피하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무릎은 구부렸네요 하는데 뭐가 잘못됐죠? 허리를 너무 구부린 거죠, 허리를.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침대에서 내려오기 요것도 조금 이제 신경 쓰셔도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양방향 내시경 수술하고 나서 크게 신경 쓰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통나무처럼 굴러서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몸을 이룰 때 이렇게 비틀어서 하체는 연루가 있고 상체는 이렇게 가 있는 그 자세는 굉장한 압력을 증기죠. 우리가 허리가 제일 안 좋은 게 로테이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통나무 구르듯이 일어나라. 그다음에 이제 허리 구부리기 얘기했지만은 가급적이면 구부리지 마라. 이게 답이겠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환자들 보면은 보조기 찰 때까지는 잘 지키세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잘 안 지켜지죠. 그래서 보조기를 착용하는 목적은 이제 척추와 디스크의 압력을 감소시키고 바른 자세 및 척추를 교정하는 효과를 갖는다. 보조기를 착용하는 기간은 이제 한 달간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1, 2일이 지나는 보조기를 착용하고 걸을 수 있습니다 했는데 그렇죠. 다음 날부터 이제 보조기를 착용하고 걷습니다. 다음에 이제 반드시 보조기를 착용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해서 환자할 때는 누워 있거나 잠잘 때, 샤워할 때는 보조기를 풀어도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해서
그냥 계속 차는데 누워있을 땐 풀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시간 보조기를 차면은 이제 근육이 약해지고 위축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 인대, 근막 등이 짧아져서 2차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한 달은 절대 넘지 않는 게 좋다. 이제 샤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뭐 이제 언제 하느냐 뭐 하는데 당연히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기 어려우세요.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은 여기 상처가 있잖아요. 이제 랩을 감습니다. 이렇게 둘둘둘둘. 샤워를 막 하면은 거의 떼면은 이제 물은 안 들어가거든요. 실밥 제거는 열흘째 하니까요. 그때까지 좀 참는 게 좋습니다. 근데 피해야 될 기호 음식이 이제 뭐 흡연, 음주, 뜸 뭐 이런 게 돼 있는데 흡연은 그냥 척추가 안 좋으면 흡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담배 피면서 내가 허리를 낫길 바란다. 와, 그거는 조금 많이 먹으면서 살이 빠져라 그런 의미예요. 그다음에 이제 음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게 제한을 가하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은 음주 자체가 뭐 디스크를 해롭게 한다는 것보다도 만취를 하시면은 이제 행동의 제한이 풀리는 거 하나가 문제고. 그다음에 이게 다음날 붓잖아요, 몸이. 그러면은 이제 신경도 부어요. 염증이 덜 빠진 상태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다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도 이게 환자분한테 뭐 한의사 선생님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상처 부위에 열을 가하는 뜸, 또 상처 부위를 마구 찌르는 침, 이것들은 좀 금해야 된다. 왜냐면 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상처가 덧날 수 있고, 그 이제 감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닥에서 물건 들기를 이제 수술 후 4주부터 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는데 첫째, 제일 중요한 거죠. 허리가 안 좋은 분들, 디스크 수술하신 분들은 물건 들기를 피해야죠. 두 번째, 못 피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눠 들어라. 욕심내지 말고 반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황진호가 가르친 십힌지를 이용해서 들어라. 무게를 몸의 중심에 붙여 들어라. 등등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 뭐 4주째, 뭐 2주째도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4주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나오는 거 별표 쳐주세요. 신경근 이동성 운동하기. 이게 별거 아닌데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저희가 경막의 공간 및 주위의 수술 후 염증은 경막 및 신경근에 뭘 발생하냐면 유착이라는 것을 발생시켜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재수술을 저도 어쩔 수 없이 할 때가 있는데 와, 들어가 보면 엄청난 염증이 거기 생겨 있고 이게 한 4주 지나면은 떡돼 있습니다. 떡돼. 우리 상처도 여기 4주 지나면 막 두들두들해지잖아요. 신경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움직인 상태에서 떡이 되면은 길이 내지면서 되는데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굳어버리면 신경이 늘어붙습니다. 그러면 이 신경이 늘어붙은 것 자체로 통증이 유발돼요. 그래서 저희가 수술 후 실패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의 대부분이 MRI는 깨끗한데 수술 후 통증이 유지되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유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근 이동성 운동량이라는 거는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소중하고 중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많이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많이. 저번에는 환자가 아주 심한 유축이 있었거든요. 술방에서. 그래서 아싸리 그냥 처음부터 그냥 스쿼트를 시켰습니다. 구부렸다 폈다 하면은 신경이 그만큼 1, 2mm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착을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다리 올리는 운동을 하라고 제가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시면은 신경근 이동성의 유착을 방지하게 한 운동이다. 추천하는 운동으로 이제 스트레칭. 그게 이제 운동이 아니라 이건 스트레칭입니다. 그러니까 1기 초반에는 스트레칭을 하는 게 중요하다. 보면은 무릎을 구부리는 거. 이거 신경근 많이 움직여주게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고요. 그다음에 허리는 가급적이면은 구부리지 않고 편 채로 스트레칭 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워서 배에 힘주기. 복근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속근 운동 한다. 우리 코 운동 편 참조하셔야 돼요. 이거 좋은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뭐 가능한 유산소 운동 다 할 수 있는데 걷기 운동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중에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이도는 올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산소 운동 시 주의할 점은 유산소 운동의 진행은 환자의 현재 상태의 목표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환자가 한 달째 오서 일기가 끝날 때쯤에 이제 걷기는 하고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제 환자분한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스트레칭을 반드시 10분 이상 하고 운동해라. 두 번째, 강도를 정하는 것도 되게 뭐 여기 보면은 뭐 5분씩 끊어서 하고 점점 익숙해지면 5분 간격으로 늘리고 어쩌고저쩌고 뭐 말이 많습니다. 예,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기가 할 수 있는 운동량을 100으로 봤을 때 그거에 25%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한 일주 정도 25%에서 적응을 하시면 그 다음에 50%를 또 일주일 동안 적응했는데 증상이 없고 잘 유지되시면 75%. 그 다음에 그럼 벌써 1주, 2주, 3주 왔죠? 그럼 한 달째 어떻게 되겠어요? 100%. 운동선수, 전문 선수가 아닌 이상 그냥 한 달 정도 텀을 둬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맥시멈 100%를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방향 내시경 디스크 수술 관리를 이제 1기, 2기, 3기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워낙 긴 내용이어가지고 1기를 먼저 방송드리고 2기, 3기를 이제 후편으로 나눠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내쇼의 황진호였습니다.